가을만 되면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70이 넘은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와의 첫 만남은 참으로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한 시골의 남학생이었고 꿈 많고 철없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쪽지 그리고 한 마리의 까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무렵 저는 시골 남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복 윗주머니엔 늘 연습장 조각들이 구겨져 들어있던 시보다 장난과 웃음이 더 많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이 이야기의 시작도 아주 사소한 장난에서 출발했습니다. 제 친구 덕배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작은 수첩을 꺼내 글을 쓰곤 했지요. 어느 날 그는 옆 여고에 다니는 소혜라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쓴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만 호기심이 발동해 그 쪽지를 슬쩍 가로채어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그 장난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장난삼아 가방에 넣어둔 덕배의 쪽지를 저는 그날 그냥 집까지 가져와 버렸습니다. 수업 시작에 급히 들어가느라 그만 깜빡한 것이었지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보니 창문이 활짝 열린 제 방에 까치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쪽지를 물고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며 뒤쫓아 창밖을 봤지만 까치는 이미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황당한 해프닝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덕배에게 사정 얘기를 했지만 덕배는 그런 황당한 말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까치가 가져갔다고? 사람 놀리냐? 저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길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에 낯선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라, 그 속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돌보던 까치가 쪽지를 물어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시를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라는 문장.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세상이 써내려준 인연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장을 써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두었지요. 잠시 뒤 까치가 날아와 쪽지를 물어가는 순간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설렘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이름 모를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는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쪽지 속 시를 통해 처음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목소리는 어떨까? 웃을 때는 어떤 표정일까? 10번째 쪽지가 오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혹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읍내 만나빵집 토요일 오후 1시. 만약 올 수 없다면 그냥 이 인연도 추억으로 남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정말 존재할까? 그리고 어떤 모습일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둥지둥 친구들과 웃고 떠들 시간. 그날만큼은 숨결 하나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면 어쩌나?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자꾸만 빨라졌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서
작은 고개를 숙인 채 책을 읽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해왔던 모습보다 더 조용하고 더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까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세상이 조용히 멈추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온 시집을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조차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까치가 데려다준 인연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벅찼습니다. 저는 그녀가 돌아간 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빵집 가는 길이 설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편지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시와 이야기들. 까치는 이제 두려움 없이 제 방에 들어와 앉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까치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인연이 사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녀와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저는 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덕배의 영향을 이해하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저는 삶을 말로가 아니라 글로 느끼는 법을 그녀에게서 배워갔습니다. 저는 국문과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름 모를 한 여학생, 그리고 한 마리 까치가 내 삶의 길을 이리도 바꿔놓을 줄 그땐 정말 꿈 같았습니다. 미자가 대학에 입학한 첫날, 교정에서 저는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미자는 제 후배로 같은 학교 같은 과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건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다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쪽지가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로 시를 나누었습니다. 독서실 책상 위엔 시집 한 권, 그 곁엔 수줍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자가 다른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괜히 속 좁게 질투했고, 미자는 그런 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랑이 기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도서관 옆 복도에서 우리는 마주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가 없어질까봐 두려웠어.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난 너와 같은 속도로 걷고 싶은 거야. 그 말에 제 마음속의 매듭이 풀려나갔습니다. 우리는 한 권의 노트를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시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사실상 우리의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졸업 후 미자는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까치가 맺어준 혼인이라니 참 드문 인연이구나. 정말로 그보다 더한 축복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제 70이 넘은 저와 아내는 저녁마다 잠시라도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 시절 가슴 뛰던 순간들이 지금도 여기 우리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기적을 준비할 때 그 기적을 들고 오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작은 까치일 수도 있습니다. 까치야, 고맙다. 네가 우리를 데려다 주었구나. 이 사랑의 시작으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라디오